총을 잡고 예. 나라를 지킨 경험이 없으면은 이 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걸 한다는 것은 더구나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혀가지고 사형되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예. 국민들을 피의자로 보고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실패하면은 목숨을 잃든지 자리를 잃든지 하는 각오로 임했으면은 이렇게 엉성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은 예. 목숨을 걸고 실패하면은 하야했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예. 아니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으면 안 했어야지. 계엄법을 보면은 국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오히려 계엄 당시에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란이 성립할 수 있고요. 내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형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형법 91조입니다. 국헌문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아예 규정해 놨는데요. 이 조항이 1953년에 형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병력을 집어넣어요. 그거를 52년도에 겪고 3년도에 형법을 만들면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게 그 당시 국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52년도에 국회 쪽에다가 병력을 넣다니 이러면서 이 조항을 넣어요. 그래서 딱 요 케이스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국임과 동시에 이상시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진짜 뭐 기갑연대의 부대장이 등장해갖고 이런 거를 그나마도 정치가 선진화되지 못해서라고 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통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을 볼 때 전혀 통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전직 정보사령관까지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이 군대 내에서도 연줄주의가 이상하게 통했다라는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 자기하고 여러 가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선 이러한 엄청난 일을 도모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직 정보사 사령관까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은 보살, 점집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정부가 상당히 그 어떤 그 무속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법사, 도사 다 등장하잖아요. 육사를 이제 폐교시켜야 돼. 쿠데타 3번 한 거야 얘들. 정의, 전두환, 이번에 김용현까지. 어떻게 한 개 학교에서 쿠데타를 3번을 해? 학교 하나가 육사의 무대뽀 정신을 가르치는 이런 육사를 남겨놓으면 이게 국가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에 가깝습니다. 육사라는 데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4년간 갇혀있잖아. 사실 ROTC 학군 장교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렇죠. 군사훈련을 받게 바깥 세상을 좀 알거든. 근데 얘들은 4년간 밀봉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소위 인간으로 군생활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만의 그 무대뽀 정신이 이게 순혈주의라는 게 생겨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특수한 조직이다. 군은 다른 이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정신과 군의 정신은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고 이번에 내란 사태 때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옷을 벗겠습니다. 차라리 항명죄로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게 난 충격이에요.